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사연에 빠지다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연은요, 듣기만 해도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사연인데요. 이상한 시어머니 때문에 시집살이 제대로 하시다가 친정 덕분에 한 방 먹이셨다는 사연자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번 여름이 유독 저는 더웠던 것 같은데요. 이제 날씨도 많이 가을 날씨가 되었더라고요. 제 결혼 기념일이 딱 이때쯤이라 매년 이맘때쯤이면 유독 더 생각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 인생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시어머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동네 창피해서 어디에도 얘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져서 한번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아, 이 얘기를 하려면 현재 남편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먼저 설명해야 해요. 남편하고 저는 제가 대학생 때 만났어요. 오빠, 오늘 저녁에 뭐 하실 거예요? 약속 없으면 저랑 놀아요. 그 당시에 과에서 조교 역할을 하고 있던 남편을 첫눈에 보고 반한 저는 남편만 졸졸 보고 따라다녔어요. 괜히 과실에 들려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그냥 진짜 무작정 들이댔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간 사람은 없다고 저희 남편도 처음엔 이게 뭐야 하다가 제 돌직구에 넘어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구애하고 결국 사귀게 된 저희는 굉장히 재미있게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대학이 서울에 있었는데 가끔 수업에 안 들어가고 한강을 가거나 극장에 가거나 그랬어요. 그렇게 대학 내내 사귀다가 제가 졸업할 때쯤 남편이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저는 그 당시엔 당연히 남편과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만약 남편이 저랑 결혼하지 않는다면 그 집에 쳐들어갈 생각이었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어려서 가능한 생각인 것 같아요. 남편은 집에 인사하러 가기 전에 미리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집안에 대해 말해줬었어요. 아버지는 남편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누나 한 명이 있는데 결혼을 해서 나가 산다고 했어요. 즉, 시어머니가 혼자 사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해서 자기가 아들로서 마음이 아프다고 하더군요. 나는 정말 우리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어머니를 저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 가족에 대한 정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된다면 우리 가족도 많이 생각해주는 사람이겠구나라고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쳤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 어려서 가능했던 생각이에요. 그때 제 주위엔 결혼한 언니들도 없었고 친구들도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제가 제 주위에선 첫 결혼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홀랑 넘어간 저는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약속을 잡았어요. 남편의 집에 가게 된 첫날, 저는 너무 떨려서 그 전날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미리 백화점에 가서 옷도 사고 화장도 공들여서 했어요. 또 남편이 잠깐 흘러가는 말로 어머님이 꽃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꽃바구니까지 사서 들어갔어요. 저는 아직도 남편 집에 인사하러 들어갔던 첫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날의 분위기와 공기가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랍니다. 정말 대학 입시 면접 때보다 더 긴장한 채로 남편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다가 나오셨어요. 어머, 어서 와요. 만나서 반가워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반갑게 맞아주시는 모습에 걱정을 조금 덜고 들어갔어요. 제가 인사를 하러 왔다고 하니 상을 차려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 일단 이것저것 다 만들어 보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환영받는 느낌을 많이 받아 뭣도 모르고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준비해간 꽃을 주니 시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저보고 예쁜데 센스가 좋다고 칭찬해 주시길래 저도 덩달아 신났었죠.
얘기하는 내내 남편을 많이 칭찬하시길래 맞장구 치며 저도 남편을 만나 행복하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밥을 먹고 돌아가는 길에 남편한테 어머님 너무 좋으신 것 같다고 말하고 집에 가서 저희 부모님께도 똑같이 말했어요. 엄마, 시어머니 만나고 왔는데 너무 좋으셔. 저희 부모님은 한번 봐서는 모른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 당시엔 앞으로의 제 길이 꽃길만 있을 줄 대단히 착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양가 상견례를 하고 무난하게 결혼을 약속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이 성실하고 생각이 깊어 보인다고 좋아하셨어요. 엄마는 제 남편이 말이 없어서 우직해 보인다고 더욱 좋아하셨어요. 제가 외동딸이라 항상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남편을 보고 오히려 잘 부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었어요. 제가 주위에서 제일 빨리 결혼해서 친구들에게 축하도 많이 받고 주목을 받아 굉장히 신났었어요.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 갔다 와서 양가 인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정말 저는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대망의 첫 명절이 다가오자, 아, 이게 말로만 듣던 결혼 생활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글쎄, 남편이 저한테 첫 명절은 시댁에 가서 쭉 있자고 하더라고요. 누나도 올 텐데 같이 명절을 재밌게 보내는 게 어떠냐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혼자 사시잖아. 자기는 두 분 다 계시고, 한 번만 이해해 주면 안 될까? 우리 부모님도 나 엄청 기다리시는데. 나는 외동이라 우리가 안 가면 우리 부모님이 너무 속상해 하실 것 같아, 여보. 알지, 알지. 그러니까 처갓집은 명절 전후 한 번씩 총 두 번 다녀오자. 남편의 논리에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만 맞춰주자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께서는 서운해 하셨어요. 당연하죠. 사위랑 딸이 명절에 못 오고 명절 전과 끝나고 온다고 하면 어느 부모가 좋아라 하겠어요. 그것도 저는 외동이라 제가 안 가면 아무도 올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죄송스러운 일이에요. 형님 내외가 아이들과 함께 와서 다 같이 지낸 첫 명절은 정말 복잡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너무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하긴 아들, 딸이 다 있으니 얼마나 기분 좋으셨겠어요. 행복해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저도 우리 엄마가 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 이번 생신은 드디어 환갑인데 우리가 제대로 준비할게요. 형님이 우리 부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결혼하고 처음 시어머니 생일이 환갑인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일단 몰랐지만 분위기 맞춰드리자 생각하고 저도 동조를 했어요. 어머, 어머님 환갑이세요? 그럼 저희 좋은 식당 가서 밥 먹어요. 남편도 제 눈치를 보다가 제가 그렇게 말을 꺼내자 표정이 좋아졌어요. 내심 속으로 제가 저런 말을 하길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럼 올케가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나랑 남편은 일이 바빠서 애들도 챙겨야 하고. 그럼요, 형님. 저만 믿으세요. 왜 제가 저렇게 대답했을까요? 지금 생각한다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첫 명절이었고 첫 생신이었으니 최대한 잘 보이고 싶었어요. 또 형님이 저한테 저렇게 맡기시는 게 그 당시엔 책임감도 느껴지고 제가 드디어 이 집안 사람이 되는 건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철이 없었죠. 그렇게 명절이 끝나고 저는 열심히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봐서 명동에 있는 좋은 한정식집을 찾았어요. 가족끼리 방으로 식사하기에 좋았고 각종 연애 환영이라고 하기에 냉큼 예약했어요. 남편에게 여기 예약했다고 알리고 형님 부부한테도 알렸어요. 시어머님께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하셔서 뿌듯한 마음도 들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예약을 하고 선물도 사고 나름 열심히 준비했어요. 남편하고 코스 요리는 어떤 것으로 할지, 조명은 어떻게 할지,
식순서는 어떻게 할지 정말 둘이 매일 밤 의논하며 열심히 준비했어요. 대망의 시어머니 환갑날, 저는 이 날을 도저히 잊을 수 없답니다. 환갑이라고 저는 결혼 때 샀던 맞춤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고 갔어요. 또 결혼식 때 못 오셨던 시댁 가족분들도 다 오신다니까 엄청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온갖 친척이 다 오셔서 인사만 몇백 번은 한 것 같아요. 앉지도 먹지도 못하고 남편과 같이 그 홀을 계속 돌며 인사 기계처럼 계속 인사를 했어요. 그러다 너무 힘들고 배고파서 좀 앉아서 뭐라도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테이블에 앉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예쁜 며느리가 생겼는데 덕분에 이렇게 환갑잔치도 크게 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새로운 식구가 들어와서 좋은데 이렇게 행사까지 직접 다 해주고 저는 복 받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저를 칭찬해 주시니까 그동안 알아보느라 고생했던 게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뿌듯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는데 아니 글쎄 그 뒷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드디어 며느리의 노래와 춤을 듣고 보게 된다니 너무 설레요. 다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춤과 노래? 저는 생각지도 못한 거여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냥 실실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조용히 속삭이자 앞에 앉아 있던 형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올케, 우리는 생일마다 춤추고 노래해. 엄마 환갑이시니까 올케가 노래 좀 불러. 시어머니가 앞에서 저를 쳐다보고 테이블에서 나가라고 하고 남편은 웃고만 있으니 제가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앞으로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하니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서 시어머니를 쳐다보니 웃으면서 부르고 싶은 노래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놈의 가풍이 뭔지 자꾸 옆에서 새아가 우리 가풍이야 이러시는데 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환갑이고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으니까 트로트 노래를 하나 선곡해서 불렀어요. 사실 무슨 생각으로 불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냥 일단 열심히 부르고 남편한테 마이크를 넘겨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웬걸 노래가 끝나고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그대로 제 손에 마이크를 쥐어주셨어요. 세아가 노래를 너무 잘하네. 그런데 신나는 노래 좀 불러줘. 춤도 추면 좋고. 노래 부르는 것도 힘들었는데 춤이요? 저는 태어나서 춤을 춰본 적이 없어요. 그냥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도 몸을 흔들기만 해봤지. 제가 가수도 아닌데 어디 가서 춤을 춰봤겠어요. 남편에게 구원의 눈길을 보냈더니 그제서야 앞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트로트를 선곡하고 막 열창을 하는데 처음엔 옆에서 그냥 탬버린만 흔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이 나오자 표정이 굳는 거예요. 그걸 보고 형님이 자기도 한 곡 하겠다고 나와서 부르면서 따로 저한테 나그지 말라는 거 있죠. 옳게 혼자 불러야지. 눈치 없이 왜 그래? 그 소리를 듣는데 당장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형님 노래가 끝나고 또 저한테 마이크가 넘어오길래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신나는 노래를 선곡하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어요. 그냥 대충 분위기 맞춰주고 다음부턴 빠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날 몇 시간을 불렀는지 아세요? 무려 3시간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어이가 없어서 믿기지가 않아요. 장장 3시간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어요. 제가 지쳐서 그만두고 싶어 테이블에 앉으면 시어머니가 와서 가풍인데 환갑인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도 그렇고 남편도 저를 쳐다보고 정말 괴로웠어요. 그냥 말도 3시간 동안 하면 사람 목이 나가지 않나요?
심지어 부를 노래가 없어서 똑같은 곡을 3번 반복하기도 했어요. 끝나지 않는 노래 메들리에 식당 사장님도 저희 방에 오셔서 구경하시더라고요. 무슨 동물원 원숭이도 아니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러려고 좋은 한정식집을 알아봤나 후회가 들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러고 있나 생각이 들었어요. 환갑잔치가 점심이었는데 밖에 나오니 벌써 밖이 깜깜하더라고요. 온몸이 지치고 목은 나가고 표정 관리도 도저히 안 되는 상태로 밖에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기쁜지 계속 웃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잔치가 파하고 집에 가는 길에 너무 서러워서 차에 타서 계속 울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 놀리는 거야, 뭐야? 어머니가 환갑이셔서 신나셨나 봐. 내가 대신 미안해, 여보. 울면서 잘 나오지도 않은 목소리로 따지니까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고 이런 게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결혼을 했지 광대로 취업한 게 아닌데 정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내 얼굴에 침뱉기 같아서 그 당시엔 남들에게 말도 못했어요. 부모님한테는 제일 말을 못하겠고 친구들한테도 만나서 시댁 욕을 하다가도 이 정도 급은 속 시원하게 어디 터놓지도 못했어요. 정말 혼자 너무 창피하고 서러워서 집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환갑잔치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먼저 연락이 왔어요. 새아가, 그때 많이 힘들었니? 잘 들어가셨냐고 연락이 없길래 걱정돼서 연락했어.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제 걱정을 해주실 분이면 애초에 저한테 3시간 동안 춤과 노래를 시키진 않으셨겠죠. 제가 바보도 아니고 저게 진짜로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또 대놓고 연락을 바라는 전화여서 반갑지 않았죠. 하지만 이미 결혼했고 이 사건 하나로 이혼을 할 수는 없으니 그냥 꾹 참았어요. 그때는 꾹 참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바보 같았어요. 어머님, 그날 좀 무리를 했나 봐요. 병원에서도 목이 많이 상했으니 목 관리 잘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몸조리 잘하고 우리 가풍이니까 이해하렴. 원래 흥나는 데는 춤 노래가 있어야 더 신나는 법이야. 그렇게 춤 노래가 좋으면 당신이 하시지. 왜 며느리를 시켰을까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네, 네 하며 넘겼어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때 신혼이었고 시댁에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어디에 조언을 구할 곳도 딱히 없었고요. 그냥 나를 시험하는 거구나 생각을 하며 이번만 그러고 말겠지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은근한 신경전이 계속되었어요. 각종 생일, 제사, 명절 등등 대한민국 며느리라면 모두 공감하실 그놈의 시댁 행사들은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정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흔히들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죠. 무슨 행사가 다가올 때마다 저는 머리가 아파서 남편한테 화를 내곤 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저한테 미안하다, 이해해달라 하다가 중간에서 난처했는지 막 괴로워하더라고요. 사실 남편 잘못은 아니고 시어머니가 저러는 걸 도대체 누가 어떻게 막겠어요. 그래서 매번 싸우고 화해하고 그렇게 지나갔어요. 연락 좀 자주 하라는 시어머니의 전화도 종종 들려왔지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신혼이 지나고 드디어 저희에게도 하늘에서 축복이 내려와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오래 기다려온 아이라 성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남편하고도 아들이고 딸이고 상관없이 아기 천사가 찾아와 준다면 그 자체로 감사하다고 계속 말을 했었어요. 아이 성별은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공주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신나서 각자 양가의 말을 전했죠. 그런데 딸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괜찮다. 다음에는 아들이 오겠지. 하시더라고요. 뭐가 괜찮다는 건지 기가 막혔어요. 아이를 가진 건 나고 키울 사람도 저희 부부잖아요. 정말 말 한마디도 어쩜 저렇게 미운 소리만 골라 하는지 밉게 말하는 강이라도 듣는 건가 싶었죠. 반면에 친정에서는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 전국 방방곳곳을 뒤지며 몸에 좋은 음식을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찾아간다고 말해도 저희 부모님은 임산부가 어딜 오냐고 당신들께서 찾아오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몸이 무거워서 힘들다고 했더니 임신은 저만 하냐고 여자라면 다 하는 게 임신인데 왜 유난이냐는 뉘앙스로 말을 했어요. 제가 뭐라고 한다고 들을 사람도 아니고 그냥 무시하고 태교에만 전념했죠. 그렇게 친정과 남편에 의존하면서 열심히 태교하고 만삭이 됐는데 어느 날 형님이 본인 아들 생일이라고 우리 부부도 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삭이라 힘들 것 같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시댁 행사에 며느리가 빠지면 되냐고 막 노발대발 하시는데 형님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본인도 아이를 낳아봐서 알지만 그 개월수는 괜찮다고 거드는 거 있죠. 옳게. 원래 임신은 초기가 더 조심해야 하는 거고 만삭 때는 오히려 좀 움직여줘야 빨리 나와. 나도 두 명이나 낳아봐서 잘 알아. 시댁 행사에 어떻게 빠질 생각을 하니? 너무 서운하다, 세아가. 정말 태교에 집중하고 싶어도 집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한테 하소연을 해도 저를 달래주다가 결론은 은근히 갔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엄마고 누나니까 마냥 반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설마 만삭인데 노래 시키겠어라는 생각으로 시조카 생일 파티에 참석했어요. 그렇게 만삭인 배를 끌어안고 다 같이 밥 먹고 케이크까지 불고 이제 끝나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또 노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 우리 민준이 생일인데 누가 노래 한 곡 하자. 우리 집 가풍이잖아. 노래가 있어야 행사가 더 신나지 않겠니? 저 말을 꺼내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 있죠. 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먹던 음료수를 뱉을 뻔했어요. 만삭인 사람한테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건 정말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난감한 표정으로 가만히 있자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신혼 때야 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3시간 동안 춤추고 노래했지만 이제는 저도 호락호락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계속 가만히 있자 남편이 나서서 이번엔 자기가 부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놈의 트로트 한 곡을 선곡해서 부르길래 그냥 예의상 탬버린만 몇 번 흔들고 말았어요. 생일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역시나 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집에 잘 들어가고 있지? 오늘 노래 못 들어서 아쉽네. 무슨 전생에 노래 못 불러서 죽은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냥 네네 하고 끊고 무시하자 참는 게 좋은 거야 생각하며 집으로 왔어요. 그렇게 아이 출산일이 다가오고 저는 마침내 공주님을 낳게 되었어요. 저도 무사히 나아서 건강했고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나서 정말 기뻤어요. 친정집에서는 수고했다고 너무 고생 많았다고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하셨죠. 저도 그렇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니 감격스러웠어요. 남편하고 부둥켜 안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오셨어요? 인사를 하니 듣는 둥 맞는 둥 하더니 바로 아이한테 가는 거 있죠. 정말 밉상은 밉상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를 보더니 남편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다고 하루 종일 남편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 보고 수고했다고 하는 거 있죠.
아이를 낳은 건 전데 수고했다고 말 듣는 건 남편이고 정말 웃겼어요. 하지만 이미 기대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겼죠. 산후조리는 친정집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짐을 싸들고 친정집으로 향했는데 저한테 우리 아들 밥은 어떡하니? 이러는 거예요. 정말 아이 낳은 사람한테 저게 할 말인가요? 남편이 서너 살 어린애도 아니고 밥은 알아서 잘 차려 먹을 텐데 왜 저러지 싶었어요. 그냥 알아서 하겠죠 하고 무시하고 친정집으로 들어와서 저는 산후조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다가 중간에 놓고 온 게 있어서 집에 들렀더니 거기에 시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내가 빨래랑 청소 좀 도와주려고. 세아가 너는 신경 쓰지 마. 알아서 잘 해줄게. 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희 집인데 도대체 왜 집안 살림엔 손을 대는지 정말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온갖 집안 서랍들은 다 뒤집어 놓고 제가 나름대로 질서 있게 정리해 놓은 것들 다 순서 바꿔 놓고 냉장고며 창고며 죄다 쑤시고 다닌 거예요. 이럴 필요 없다고 그냥 제가 알아서 돌아오면 치울 거라고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뻔뻔하게 자기가 도와주는 거라고 하면서 당당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친정집에서 산후조리를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저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뒤로도 아기 봐준다고 집에 계속 찾아오고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친정에선 제가 불편할까봐 가도 되냐고 미리 물어보고 오시는데 시어머니는 꼭 5분 뒤에 도착한다고 통보하고 들어왔어요. 저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한테 싫은 소리를 하게 됐고 남편도 중간에서 많이 힘들어 했어요. 그렇게 집에 자꾸 찾아오는 것을 겨우 막으면서 아이의 신생아 시절이 지나고 돌잔치가 돌아왔어요. 돌잔치는 우리 부부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양가 어른들이 다시 보시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 준비를 많이 했죠. 가족끼리 간소하게 하고 싶어서 방을 찾아보는데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도 노래를 시키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일단 아이가 주인공이고 저희 부모님도 오시니까 설마 설마 하며 준비를 했어요. 돌잔치 당일에 양가 어른들 다 모시고 아이 돌잡이도 하고 맛있는 식사를 했죠. 다행히 아이한테 관심이 쏠려서 이번에는 노래 안 시키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으시는 거예요. 우리 집 가풍이 이런 행사 때마다 노래하는 거예요. 분위기 띄우는 데는 노래만 한 게 없더라고요. 설마 나를 시키겠어? 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한테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계시니까 웃으면서 거절을 했죠. 에이, 무슨 노래예요, 어머님.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가풍이라고 자꾸 시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거절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남편한테 눈치를 주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우리 딸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유난히 신생아 때부터 저만 찾던 아이라 한 번 울면 무조건 제가 달래줘야 그치거든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아이가 저를 찾아서 저는 이때다 싶어 아이를 달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대신 부르라고 눈짓을 했어요. 여기서 더 웃긴 건 남편이 자기가 노래를 하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없던 일을 하자는 듯이 자리에 앉는 거예요. 왜 항상 저만 시키는지 서운했지만 저는 그냥 무시하고 아이를 달랬죠. 딸아이는 그때부터 제가 효녀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돌잔치 사건이 끝나고 역시나 또 전화가 왔지만 한두 번도 아니니 그냥 넘기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커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저도 육아하기에 바빠졌어요.
시댁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그놈의 가풍을 들먹이면서 저한테 마이크를 넘겼고, 저도 그때마다 거절하거나 분위기가 영 아닌 것 같은 날에는 억지로 한두 곡씩 부르곤 했어요. 그때만 잘 넘기면 남편하고 사이가 틀어질 리도 없었고, 그냥 내가 희생하자 이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크면서 아이에게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는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아이도 곧잘 따라 불렀는데, 행사 때마다 그러니까 아이도 부담스러워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냥 내가 희생하자 싶어 대신 몇 곡 부르곤 했죠. 그런데 언제는 시댁과 식사 자리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이었는데 아이가 차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할머니는 왜 자꾸 엄마한테 노래를 시키는 거야? 엄마는 부르기 싫잖아. 이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일단 아이가 제가 불편해하는 것을 아는 것에 놀랬고, 어린 아이조차 눈치챌 정도로 불편해하는 것이 보이는데 굳이 저에게 시키는 시어머니도 참 밉더라고요. 엄마 싫지 않아. 괜찮아. 애 앞에서는 그냥 제가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것을 티내는 게 좀 그래서 거짓말로 괜찮다고 했지만 정말 마음이 씁쓸했어요. 차라리 저를 대놓고 미워하시면 저도 어디 가서 터놓고 욕이라도 할 텐데, 사람이 앞에서 교묘하게 저러니까 어디 말하기도 창피하고 오히려 머리가 더 아프더라고요. 남편에게 말을 해봤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혼자 사셔서 사람이 그리우신가 봐.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나면 기분 좋아서 그러시는 것 같아. 정말 도움이 안 되는 남편이었어요. 다른 부분에선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인데 왜 시어머니 얘기만 꺼내면 저러는지 제 속만 터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집에서 저만 집으로 오라길래 남편 퇴근 전에 친정으로 향했어요. 안 그래도 결혼하고 제가 부모님을 잘 찾아뵙지 못하니 부모님이 서운해 하셨거든요. 오랜만에 가서 우리 엄마 아빠 얼굴이나 봐야겠다 하고 찾아갔더니 아빠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아빠가 가지고 계신 건물을 저에게 넘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서울 생활을 즐길 만큼 하셨다고 엄마와 함께 시골로 내려가신다고 하셨어요. 은퇴하신 지 10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시골로 내려가고 싶으셨대요. 저는 아빠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때 태어나서 처음 알았어요. 저는 우리 집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애초에 저에게 물려주려고 사셨다는 거예요. 아이 출산하자마자 주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늦어졌다고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시길래 정말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믿기지 않아서 실제로 볼을 꼬집어 봤어요.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니. 그동안 못 해준 것 같아서 미안했는데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아. 아빠가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힘들게 아이 키우고 그랬던 걸 엄마 아빠께서 알아주시니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죄송하더라고요. 맨날 시댁 행사 챙기느라 정작 날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서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들어서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울어서 머리가 아파질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믿기지 않아서 어안이 벙벙했었죠. 정말 내 앞으로 건물이 상속되는 건가? 이건 정말 드라마에서만 보던 설정이잖아요.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는구나 생각했어요. 아빠, 곧 칠순잔치 하잖아요. 그거 내가 제대로 준비할게요. 하나뿐인 외동딸인데 아빠가 시골로 내려가기 전에 제대로 잔치를 열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정말 잊히지 않아요. 무슨 생각으로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먹고 싶었지만 비싸서 못 사 먹었던 소고기도 마트에서 사고 와인도 샀어요.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가지고 싶어 하던 장난감도 사줬어요. 비싼 고기와 과일, 그 외에도 먹고 싶었던 것을 다 사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 퇴근을 기다리며 진수성찬으로 차려놨었죠. 와, 이게 뭐야, 여보? 오늘 우리 무슨 기념일이야? 나 준비 못 했는데. 남편은 좋아하면서도 자기가 잊은 건가 얼떨떨해 보였어요. 저는 그냥 뭐, 라고 말을 흐리며 편하게 먹으라고 하고 남편을 앉혔어요. 저녁밥을 다 먹고 남편 보고 잠깐 나가서 걷자고 했어요. 남편과 집 앞 공원에서 산책하며 말을 꺼냈어요. 나 건물 상속을 받을 것 같아, 여보. 남편은 걷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 멈췄어요. 사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하루 종일 생각했었는데 그냥 이런 사실은 핵심만 간결하게 전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본론만 냅다 말한 건데 남편은 동상처럼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그 모습을 보니 아까 제 모습이 그랬을 것 같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나 몰래 건물을 사놨었대.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서울 생활 끝내시고 시골로 내려가신다네. 인생에서 돈이 제일 소중한 가치는 아니더라도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사실 담담하게 말한다고 했는데 말하면서 저도 눈물이 나는 거 있죠. 드디어 고생 끝났고 이제 행복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니 갑자기 모든 것이 좋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한테 말하고 나니 이제야 현실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저는 둘이 공원에서 너무 기뻐서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러면서 일단 아파트 전세 생활을 청산하고 매매로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남편과 행복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돈이 있으니 확실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동안 돈 때문에 하지 못했던 거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정리해 보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무엇보다 우리 딸한테 아낌없이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 인생에서 이런 날이 올 줄 저는 정말 몰랐어요. 부동산에 다니며 어떤 집이 좋은지 알아보고 아이 학구는 어디가 좋을까 생각하며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그렇게 행복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남편이 그새 말을 전했는지 시어머니랑 형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너무 놀랐어요. 며느라, 저를 부르시는데 목소리가 난생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결혼 생활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정말 저런 톤을 내는 걸 저는 본 적이 단 1초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언제 한번 놀라오라는데 예전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왜 연락이 없냐고 따졌으면서 이젠 맛있는 거 해줄 테니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형님도 연락이 와서 요즘 애 키우기 힘들지 하면서 본인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얘기만 들어보면 눈물 없이 들어주진 못할 내용이더라고요. 남편이 뭐 사업에 손을 댔다가 망해서 빚이 많다느니 애들이 커서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보냈고 가슴이 찢어진다는 둥 이런저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저한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돈을 좀 달라 이거죠. 자고로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베풀며 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인생사 기브앤테이크 아닐까요? 저한테 그동안 잘해줬으면 제가 오히려 나서서 잘해줬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저한테 저러는 것을 보자 거의 반사적으로 시어머니 환갑잔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혼 때 일어났던 일이지만 저는 그 이후로 오히려 잊을만 하면 생각이 나서 힘들었어요. 가끔은 그 일이 생생하게 일어나는 악몽도 꾸고 노래방 기계만 보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경험을 하곤 했어요. 그 뒤로도 시댁 행사만 가면 저한테 분위기를 띄워야 한다며 노래를 시키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막연하게 예전에는 돈이 생긴다면 이렇게 저렇게 행동해야지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일단 사람이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절대 돈을 주겠다는 말이나 제가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입 벌린 소리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 그때 건물을 상속받느라 부동산과 법원을 다니느라 너무 바빠서 신경을 쓰고 싶어도 못 쓰던 상황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 내려가시니까 시골이 어디가 좋은지도 알아보고 집도 새로 구해서 리모델링하고 건물 받으면서 이런저런 서류도 처리해야 하고 정말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서 주기적으로 연락이 와도 제대로 대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본의 아니게 제가 무시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히려 제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시어머니와 형님은 더 살살 기기 시작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말투가 더 상냥해지더라고요. 남편에게도 뭐라 했는지 남편도 집에서 종종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요즘 힘든가 봐. 많이 적적하시다고 하시네. 누나가 돈이 좀 여유가 없나 보네. 되게 안쓰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저러니까 넘어갈 뻔했어요. 왜냐면 미우나 고우나 남편이잖아요. 그래도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 묵묵히 얘기도 많이 들어주곤 했었어요. 나서서 해결을 명확하게 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 상황을 많이 이해해 줬었어요. 그런 노력들을 알기에 저도 마냥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정신 똑바로 차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무슨 반찬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이거 좋아하지? 하면서 갈비며 생선이며 들고 와서 챙겨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눈치를 보면서 내가 요즘 무릎이 그렇게 쑤시더라 하거나 혹은 "아휴, 어깨가 조금 아프네 이러면서 자기가 아프니 병원비 좀 대달라는 뉘앙스를 보이더라고요. 아들이 아니고 딸이라고 대놓고 아쉬워해서 우리 딸은 할머니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찾아와서 딸을 엄청 챙기는 척을 하더라고요. 학교 생활은 어떠냐, 학원은 어디를 다니니 등등. 저러니 딸아이가 오히려 저한테 그랬어요. 엄마, 할머니 요즘 왜 저러셔? 처음엔 저도 어디까지 저럴까 웃겨서 가만 보고 있었는데 점점 불편해져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만 오시라고 자기가 전해주면 안 돼? 아영이도 불편해하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아빠 칠순잔치 할 건데 그때 시댁 식구들 부르는 거 어때? 남편은 자기가 시댁에 전달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빠 칠순잔치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옳았구나 싶어서 바로 한정식집에 연락해서 예약을 잡았어요. 룸으로 된 곳을 예약하며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장소를 예약하고 양가 어른들께 알리고 저도 준비를 시작했어요. 일부러 저는 우리 집 온갖 친척들한테 연락을 돌렸어요. 연락이 끊어졌던 친척들에게 직접 전화하며 아빠가 시골로 내려가시게 됐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칠순잔치 크게 하고 싶다고 전하면서 초대를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도 잔치 준비는 내가 다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시라고 단단히 말을 해놨어요. 이미 시어머니 환갑을 준비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리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대망의 칠순잔치 당일이 되었어요.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며 아이를 데리고 인사를 했고 시어머니를 앞쪽 테이블에 앉혔어요. 다들 식사를 하시고 제가 무대 앞으로 나가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은 저희 아빠의 칠순잔치예요. 이렇게 좋은 날 그냥 보낼 수는 없죠? 하면서 먼저 노래를 불렀어요. 탬버린을 들고 신나게 춤까지 추면서 불렀어요. 진심으로 부르고 싶어서 부르니까 신나더라고요. 또 한동안 마이크만 보면 짜증이 났었는데 복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웃음이 스멀스멀 나오더라고요. 어머님,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좋은 날이잖아요. 역시 어머님 말대로 분위기 띄우기엔 노래만 한 게 없네요.
하면서 마이크를 건네니 심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좋은 날인데 한 곡 부탁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도 함께 했어요. 우리 시댁은 이런 잔치에 흥겹게 춤과 노래를 하는 것이 가풍이랍니다. 그놈의 가풍 단어를 꼭 언급해줬어요. 저도 시어머니 환갑잔치 때 몇 시간 동안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시댁의 가풍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하니 시어머니가 기가 막힌다는 얼굴로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똑같이 쳐다보면서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시어머니를 무대로 잡아 끌었어요. 그러면서 사회자에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트로트를 틀어달라고 말하고 무작정 노래를 시작했어요. 마이크를 넘겼더니 마지못해 나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가풍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 부탁드린다고 미리 말을 하고 마이크를 시어머니에게 넘겼어요.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프더라고요. 10년 넘게 나한테는 행사마다 노래를 부르라고 했으면서 막상 본인이 부르는 자리가 오자 발뺌하는 게 너무 미웠어요. 저도 분명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 노래를 시킨 게 시어머니거든요. 심지어 딸아이까지 알아챌 정도로 제가 불편함을 표현했는데 그걸 무시했던 건 시어머니였어요. 마이크를 넘겨받은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노래가 시작되고 전주가 나오자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부러 옆에 가서 열심히 춤을 췄어요. 탬버린도 흔들고 너무 노래 잘하신다고 축혀 세워줬어요. 그러면서 한 곡 더 부탁드린다고 하고 노래를 또 시켰어요. 시어머니는 그만하겠다고 했지만 무시하고 계속 노래를 시켰어요. 앉으려고 하면 제가 들어가는 길을 일부러 막았어요. 그냥 정말 계속 노래만 주구장창 틀었어요. 제가 당했던 것처럼 정말 한 곡 부를 때 중간에 계속 다음 노래를 예약하고 노래가 끝나고 쉬려고 하면 못 쉬게 했어요. 그러다 그날은 제 복수의 날이기도 했지만 저희 친정아빠 생신이셨으니까 그만해야겠다 생각하고 중간에 남편이 나와서 대신 마이크를 넘겨받았고 그렇게 칠순잔치는 끝냈어요. 3시간 동안은 아니었지만 한 1시간 정도는 불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순조롭게 칠순잔치를 끝내고 마지막에 손님들 배웅을 하며 인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도망가듯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잡고 말했어요. 어머님 가풍이라 노래 부탁드린 건데 괜찮으셨죠? 말했더니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휙 나가는 거 있죠. 그렇게 칠순잔치가 끝나고 늘 그랬듯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바로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더라고요. 돈 달라고 연락도 안 오고 저는 아무 상관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너무 통쾌해서 연락이 오히려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 2주 있다가 형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올케, 어떻게 엄마한테 노래를 시킬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그래? 정말 황당했어요. 그럼 저한테는 왜 그동안 그렇게 억지로 노래와 춤을 시킨 걸까요? 가풍이라고 행사 때마다 저한테 노래 시키셨잖아요. 가풍인데 못하실 건 없지 않나? 뭐라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른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거기는 올케 친정잔치잖아. 저한테는 노래 시켜도 되고 시어머니는 노래를 부르면 안 되나 봐요. 그럼 저는 왜 그동안 남편 집안 행사에 가서 노래를 부른 걸까요? 형님이 저러는데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말을 했어요. 아니, 형님. 제가 싫다고 분명히 표현할 때마다 저한테 노래 시키셨잖아요. 그럼 저한테는 10년 넘게 왜 그러셨어요? 그리고 시댁 행사는 오히려 남편 잔치잖아요. 이렇게 말하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아이 임신하고 막달일 때도 노래를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아이 낳고 돌잔치 때도 그랬고
시조카 생일에도 노래를 불렀었어요.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온 가족 생일 때마다 모이자고 하고 연말이나 각종 기념일도 빠짐없이 다 챙기던 시댁이었어요. 정말 궁금한데 행사 때마다 노래 부르는 거 가풍 맞아요? 물어봤더니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안 하길래 그냥 저도 전화를 끊겠다고 말하고 끊었어요. 정말 통쾌했어요. 그 뒤로 시댁은 정말 고요하더라고요. 저야 돈 달라는 연락이 안 오니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그냥 우리 가족한테 집중하며 사니까 이제야 제대로 된 내 삶을 사는 느낌이더라고요. 이제 시어머니가 연락이 와도 당당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시어머니 생신날이 다가왔어요. 형님이 남편한테 연락했더라고요. 저는 옳았구나 싶어서 가겠다고 했죠. 이번엔 어떻게 나오나 보자 생각하면서 갔더니 다들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냥 침묵하며 뻔뻔하게 식사했고 가만히 있었더니 다들 약속이나 한 것처럼 노래에 노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말을 했어요. 오늘은 누가 노래하실 거예요? 가평이잖아요. 제가 말을 하자 형님과 시어머니는 크게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노래냐고 그냥 나가자는 분위기로 나가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질 수 없어서 가풍인데 어머님 노래 왜 안 하세요? 형님도요. 매번 노래 불렀는데 왜 오늘은 안 하세요? 이 말을 하면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제가 계속 말할수록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10년 넘게 저한테 그랬던 걸 생각하면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첫 행사인 시어머니 환갑잔치 때 장장 3시간 동안 춤과 노래를 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남편한테도 가풍인데 자기라도 노래 안 해? 물어보고 한 명 한 명 물어봤는데 정말 다 같이 침묵하는 거 있죠. 정말 정 떨어진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그나마 딸아이가 옆에서 저를 거들어줬어요. 오늘은 노래 안 해요? 맨날 노래 부르잖아요. 정말 돌잔치 때부터 우리 딸은 효녀였어요. 남편은 제 눈치 살피느라 가만히 있고, 형님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바닥만 쳐다보고, 시어머니도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핸드폰으로라도 노래를 틀었어요. 노래방 기계가 없던 게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 노래하셔야죠. 오늘 기분 좋은 날이잖아요. 안 부르세요? 그랬더니, 옳게 그만해. 정말 왜 그래?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고, 형님이 결국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동안 행사 때 매일 노래 시키셨잖아요.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형님, 왜 저한테 화내세요, 지금? 옳게.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사람 못됐다. 저한테 노래를 시키는 건 아무 일도 아니지만 저는 역으로 시키면 안 되는 거였나 봐요. 딸아이도 있는 자리였고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서 남편한테 가자고 말하고 일어나서 가게를 나왔어요. 남편은 제 기분 맞춰준다고 옆에서 열심히 떠드는데 머릿속으론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디 전화 오나 보자 기다렸는데 이번에도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또 시댁은 다시 연락이 없기 시작했어요. 저야 시댁이 조용하면 저도 좋으니까 그냥 냅두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엄마가 급전이 필요하시다니. 염치 없지만 조금만 줄 수 있을까? 어째 조용하다 싶었더니 어디서 또 무슨 일을 하고 다녔길래 급전이 필요할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유나 들어보자 하고 물어봤더니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는 곳에서 갯돈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신체적으로 아파도 병원비를 줄까 말까인데 갯돈 사기당한 걸 제가 갚아줄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사기당한 걸 갚아줄 수는 없지 않냐고 했더니 남편은 그래도 한 번만 어떻게 안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리 큰 돈은 아니어서 줄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저한테는 연락할 용기는 없으면서 돈 달라고 남편한테 말하는 그 자체가 저는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시어머니 보고 저한테 직접 연락하라고 전했죠. 남편은 처음엔 그래도 어른인데 너무하다고 하다가 제가 그동안 쌓여왔던 울분을 다 터트리자 미안하다고 하면서 말을 전하겠다고 했어요. 항상 중간에서 남편이 곤란했던 것은 알고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 양쪽을 달래느라 고생했던 것도 알지만, 그래도 결정적일 땐 제 편을 들어줘서 계속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시댁 문제만 없으면 아이에게도 좋은 아빠고 저랑 잘 맞는 부분도 많았으니까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걸 잘 알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말을 전하고 며칠 뒤 시어머니한테 카페에서 보자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꿀릴 게 없으니까 나갔더니 시어머니는 저를 앞에 앉혀놓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한 20분 정도 기다리니 저도 슬슬 지치더라고요. 어머님, 할 말 있으셔서 부른 거 아니세요? 할 말 없으시면 저 일어나도 될까요? 하고 가방을 챙기니 이제야 입을 여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너무 생각이 짧았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 생각이 많아졌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자 계속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처음이라 그랬다. 아들이 한 명밖에 없어서 의지를 많이 했다. 아들이 결혼하면 정말 혼자가 단 느낌이었다. 등등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조급하면 말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잃을 것도 없고 당당하니까 여유가 생겨서 그냥 정말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구구절절 미안하다고 말을 듣는데 정말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다는 말을 이때 쓰는구나라고 느꼈어요.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말없이 쳐다보니까 말하다 멈추고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고 거기다 구구절절 따지기도 싫었어요. 그냥 앞에 놓은 커피잔만 잔뜩 만지다 시어머니를 쳐다보고 똑바로 말했어요. 어머님, 말 다 끝나셨죠? 저는 일이 바빠서 먼저 일어나 볼게요. 이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오는데 정말 제 인생 통틀어서 그날이 제일 통쾌한 날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노래방 간판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실실 웃게 되더라고요. 한동안 노래방만 봐도 기분이 나빠져서 일부러 돌아가곤 했었는데 그날은 웃으면서 지나쳤어요. 그날 집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 딸이 저한테 엄마 오늘 왜 이렇게 기분 좋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남편은 대충 눈치를 챘는지 가만히 웃고 있더라고요. 아, 결국 돈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냥 줬어요. 어차피 그 돈 준다고 제 재산이 심하게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남편하고 사이는 괜찮았기 때문에 그냥 남편 생각하고 줬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돈이 아깝진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반대로 후련했어요. 그 돈을 받은 뒤로 저에게 직접 하는 연락도 뚝 끊겼고 시댁 행사가 있어도 노래는커녕 저를 부르지도 않아요. 완전히 해방이 되었어요. 딸아이도 있으니 애 정서에 안 좋을 것 같아 얼굴이나 비추려고 같이 뭐 생일잔치나 기념일을 참석해도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야 마음 편하게 이런 일도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동안 정말 어디 말하기도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친구들을 만나도 시댁 행사 때마다 노래를 부른다고 차마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요즘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시댁과 부딪힐 일이 없다 보니 남편과 사이도 매우 좋고 어렸을 때부터 효녀였던 제 딸도 공부도 잘하고 아무 걱정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행복이 갑자기 나타나실 거예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거짓말처럼 갑자기 찾아올 거예요.
다들 그날이 올 때까지 몸 건강히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환절기라 날씨가 오락가락 하던데 건강 꼭 챙기시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